남한 타격, 선제 타격을 하늘에서 사용할 것이냐, 미사일로 쏠 것이냐, 바닷속에서 쏠 것이냐,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서로 간의 시스템을 붕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다. 아직 시간은 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팩트 위주로 노력하는 채널 국방본색입니다. 북한의 핵 전략은 미국을 향해서는 억제 전략이다. 이것은 뭐냐? 미국이 먼저 공격하면 보복 타격을 할 수 있는 핵 능력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래서 미국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ICBM이 개발됐대. 암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핵 미사일 SLBM 북극성 미사일이 지금 실험을 한대. 이거에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 한반도 남한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나 북한이 9월 8일 남한 타격, 선제 타격을 운운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는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을 같은 비중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과연 북한은 남한을 향해서 어떤 핵 공격 수단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가? 이 문제가 이제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북한은 핵을 하늘에서 사용할 것이냐, 미사일로 쏠 것이냐, 바닷속에서 쏠 것이냐 했을 때 주수단은 미사일이다. 북한은 공군력 수준, 폭격기, 핵폭탄을 갖고 와서 떨어뜨리는 이 능력은 기본적으로 기술, 예산 이런 면에서 아예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북한은 제 첫 번째로다가 이제 미사일을 핵 투발 수단으로 이제 선정을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1970년대 이집트로부터 이제 스커드 B를 하나 들여와요. 그것을 역설계해 갖고 북한판 스커드 B를 1984년에 만들어냅니다. 1987년에는 또 스커드 C 500km 날아가는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고 90년대 들어와서는 또 노동미사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1987년경에 북한이 말하는 소위 국산 미사일 시대를 개막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미사일 분야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 반증이 뭐냐 하면 1987년부터 2009년까지 미사일 수출이 중국, 러시아, 북한을 통해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한 것들이 이 통계상에 보면 1190대 정도 기수가 나와요. 이 중에서 40%가 북한제라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미사일 수출국이다. 우리 한반도 지형이 종으로는 1100km, 횡으로는 300km 아닙니까? 미사일로 치면 전부 다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 내에 다 있다는 거죠. 국방백서에 보면 사거리 1000km까지를 단거리로 봅니다.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해서 남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 단거리 미사일에 초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단거리 미사일에는 스커드 B 300km, 스커드 C 500km. 자, 이런 거를 쓸 것이냐? 스커드 계열은 개발한 지가 30년, 40년째 되지 않습니까? 교체 시기가 왔다는 거죠. 유도무기, 특히 미사일류는 엑스레이로 주기적으로 검사합니다. 그걸 비파괴 검사라고 하는데 뜯어보지 않고 물질들이 이상이 없는가, 센서는 이상이 없는 것을 엑스레이를 비춰갖고 쫙 해요. ASRP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교체 주기가 됐다. 그 다음에 이거의 정확도가 대략 450m, 1km, 막 축구장을 벗어나는 좀 부정확한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스커드 계열은 앞으로 전술핵을 탑재하고 남한을 타격하기 위해서 쓰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실험을 완료한 최신 미사일 2종을 저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북한판 KT즘이죠. 2022년에 김정은이가 사격을 참관했어요. 지상 전술 탄도 미사일이라 해갖고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했어요. 우리 전술핵을 탑재할 미사일이다. 북한판 KT즘. 중부 축선의 군사 표적을 충분히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신형 미사일이지 않나. 현재까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단거리 미사일의 대표 주자는 북한반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미사일이죠. KN-23. 2018년에 최초 공개됐어요. 소련제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이게 뭐 미군의 MD 체계를 다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진화한
지상 미사일로 이렇게 평가하걸랑요. 최대 사거리 800km, 한반도 전체를 인전 다 커버할 수 있는 사거리죠. 이게 마하 67의 빠른 속도 KMD 요격 체계를 극복할 수 있고, 또 요거 자체로 풀업 기능이라 갖고 상승과 수평을 비행 궤적을 변화무쌍하게 해요. 요격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직 낙하하면서 목표의 5 내지 7m, 대략 10m 반경 내에 정확히 타격시킬 수 있다. 전술핵이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폭발력을 줄이고 부수적인 낙진이나 이런 효과들을 감소시키면서 정확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핵탄두도 개발하고 있고 공통탄두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끼울 미사일은 새로운 미사일이 될 것이다. 자, KN-23이 왔을 때 KMD는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북한이 이동형 미사일 체계를 바퀴 달린 이동형 해갖고 미사일을 사방에서 쏘지 않습니까? 이거는 킬체인의 큰 위험이다. 우리 킬체인 전력 700~800개의 고정된 표적을 선제 타격하려고 했는데, 자, 테를 이용해서 이동형 발사대를 타고서는 아스팔트에서도 쏘고 저수지에도 쏘고 표적이 늘어나는 거죠. 북한은 또 이 KMD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어서 실험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초음속이라는 게 마하 5 이상인데 마하 6, 7, 10 정도 나오면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그 2021년에 북한 김정은이가 또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공개한 게 있어요. 다탄두 쭉 와갖고 탄두가 여러 개 오다가 하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가 취약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종말 단계에 오는 것을 고도를 하고서 내려오는 시점에 타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엠셈 중거리 요격 미사일은 20 내지 30km, 패트리어트 30 내지 40km 떨어지는 미사일을 타격하는 것. 사드 70 내지 80km에서 떨어지는 것을 타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음속 미사일이 온다면 이 방어 체계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KMD 체계는 완벽하지 않다. 쏘기 전에 타격해야 된다는 거죠. 킬체인의 기본적인 개념이 선제 타격 개념 아닙니까? 쏘기 전에 30분 내 발견하고 또 경보하고 무기를 선정하고 타켓을 선정한다. 근데 이 인전 킬체인 체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30분 내 타격을 북한은 피하기 위해서 우선 표적수를 늘리는 테를 이용해서 사방에서 하고, 또 걔들이 액체 연료를 사용했어요. 지금 고체 연료 개발이 완료돼 갖고 미리 준비된 가운데 고체 연료를 이용하는 미사일을 쏴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표적을 징후를 파악해서 표적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타격 지시를 내갖고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제 타격 개념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공방이 서로 간의 시스템을 붕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MD 체계요. 미국의 MD 체계. 5년 전에 일본 열도를 북한 미사일이 날아갔을 때 다음번 미사일을 날아오면 우리는 요격하겠다. 근데 이번에 쏘지 않았걸요. 쏘지 않았어요. 일본에도 다 사드도 있고 패트리어트도 있고, 그런데 만약 실패했다. 미사일 방어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고, 도발과 대응이라는 관점은 대단히 어려운 고민과 선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구축하려는 게 첫 번째가 킬체인, 두 번째가 KMAMD, 세 번째가 공격용 미사일 현무 시리즈예요. 현무 시리즈. 현무 2, A, 2B, 2C, 현무 3는 순항 미사일계예요. 현무 4, 5는 사거리와 탄두를 조정해서 폭발력을 어떻게 증진하느냐. 현무 5라고 이거 괴물 미사일이라고 한 300kg의 탄두 중량을 1톤, 2톤 정도 하는데 이거는 8 내지 9톤을 실어서 하는 거죠. 완전히 이 전술핵 수준 아니냐. 북한의 핵 선제 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우리의 강한 미사일 능력을 이용해서 북한을 전술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한 축도 있다. 그래서 치열한 무기 경쟁이 지금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10월 4일 야간부터 10월 6일 새벽 6시 반까지 남북한의 대표 주자인 단거리 미사일이 동해상의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사격이 이루어졌었다. 근데 하나는 뒤로 떨어졌고 KN-23은 정확하게 800km를 날아가서 딱 성공을 했어요. 현무2C가 우리 공격용 단거리 미사일의 대표 주자격인데 낙탄이 됐다는 것,
낙탄이 아니죠. 낙탄은 앞으로 나가서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쐈는데 뒤로 거꾸로 인전. 근데 대단히 아픈 구석이죠. 대단히 아픈 구석이고, 남한이나 북한이나 미사일의 오발 사고는 버튼을 잘못 누를 수도 있고, 지금같이 무기의 결함, 탄약의 결함에 의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장소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으로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화의 창구, 연락 창구,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설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 북한으로 날아가서 어디 터뜨려갖고 인명피해가 났다, 북한 애들 당연히 그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사소한 데에서 전쟁은 시작된다. 앞으로 우리 한반도 내에서 핵 시나리오가 움직일 때 해당이 되는 현무투시와 KN-24 이런 미사일에 같은 시간대 운용됐던 그러한 경험들을 큰 교훈으로 삼아서 빨리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있다. 그 준비할 시간이 뭐냐? 전술핵을 북한이 개발해도 나머지 2개의 퍼즐을 맞춰야 된다. 2개의 퍼즐이란 뭐냐? 첫 번째, 전술핵을 북한이 사용하려면 핵탄두가 200개 이상은 갖춰져야 된다. 그래야지 2차 공격, 3차 공격, 방어 이런 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북한은 몇 개를 갖고 있느냐? 가장 최근에 미국 연구소 군비통제 및 비확산 센터에서 발표한 것은 현재 45 내지 55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갖고 있다. 아마도 지금 20 내지 30개 정도의 탄두를 개발했을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소 미 랜드 연구소도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요. 북한은 1년에 대략 12 내지 18개의 핵탄두를 계속 만들 것이다. 대략 2020년대 후반부에 200개 언저리, 정확하게는 2027년에 한 151개에서 242개 정도를 핵탄두를 가질 것이다. 얼마 안 남았죠. 이 정도 되면 200개 정도. 이 200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 전략에서 기본적인 억제 전략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 200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요. 김정은 두 번째 퍼즐은 전술핵을 쏘면 한미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강력한 핵 확장 억제 전력을 하고 핵 우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국의 공격이 이어진다는 거죠. 미국의 보복을 못하도록 하는 억제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워싱턴과 뉴욕을 핵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나 갖고 있다. 니네 함부로 쏘지 마라. 그 능력은 뭐냐? ICBM 수준을 마지막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 ICBM에 대한 신뢰성, 언제든지 미국 본토 뉴욕과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확보했다. 또 하나는 괌이나 이런 데를 잠수함 전력, SLBM 이런 걸 다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북한은 갖고 있네. 그러면 설사 걔들이 전술핵 한 발을 사용했더라도 바로 이어서 평양을 핵으로 타격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퍼즐 2개가 완성이 돼야 된다. 보장됐을 때 북한은 남한의 전술핵을 타격할 수 있다. 아직 시간은 있다. 대비할 시간은 있다. 퍼즐 2개를 맞춰야 될 시간은 있다. 이 퍼즐 2개를 맞추기 전에 다른 대응책들을 마련하면 된다. 시간은 있다. 그러나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 확실히 시간의 문제이지 남한의 전술핵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위기로 인식해야 된다 이거지. 가장 큰 위험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큰 위험이 도래할 수 있다. 지금은 위기다. 또 우리 대통령께서 선제 타격 하는 것은 의지는 좋다. 그러나 모디를 뭘로 선제 타격할 것이냐. 선제 타격하면 북한이 미사일 한두 발뿐이 없습니까? 결국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북한 김정일은 현재의 한미연합체제에서 절대 본인이 결정하지 않는 한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정일은 확실하게 아마 확신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냥 의지의 표현이다. 정치적 수사다. 레토릭이다. 우리 대통령께서 현무투시 낙탄 사고, 그다음에 KN-23 성공, KN-23 발사되고 10월 4일 밤, 10월 6일 밤을 이렇게 목도를 했으면 잠을 못 이루시고 국방과학연구소를 달려가야 된다. 우리 대통령은 지금이 대단히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국가연에 우리의 미사일은 이상 없는가? 북한의 전술핵과
북한의 그런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술들은, 우리 국방과학 기술들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국방과학연구소에 최소 1년에 전반기, 후반기 2번은 꼭 방문해야 된다. 이랬을 때 국민은 강한 신뢰를 보낼 것이다.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많다고 피하면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아는 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별도로 주제를 선정해서 이 전술핵 문제, 한일 군사협력 관계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저도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